사실 누구보다 제일 바꾸기 힘든 건 가족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바꾸기 힘든 것이 내 마음이다. 가난에 허덕이는 기 빨리게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이제 끝났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동기부여 채널들을 보았다. 다들 가난했고 어려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몇 달 전 영상에 내가 살아온 얘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자긴 더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다. 우리는 각자 참 힘들게도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사실이다. 대학교 재수를 어떻게 하고 몇 년 동안 공무원 공부를 어떻게 하나, 취직 안 된다고 어떻게 집에서 이력서만 쓰고 있나, 아무리 지식을 쌓고 싶어도 내 주제에 무슨 학원을 다냐, 그럴 돈도 없지만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더더욱 없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내가 내 상황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연기를 할 수밖에 없을 뿐이다.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18살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보육원 시설에서 나와 생활을 혼자 해야 했던 어떤 아이의 죽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였다. 희망을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였다. 그렇게 힘든 이들에게 작게나마 빛이 되고 싶었다. 자신을 이겨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상황은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급하게 먹는 물은 체하기 마련이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는 것이 답이다. 남들이 나의 빛이 되길 원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빛이 되면 된다.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그게 우리가 힘든 이유이고 고통받는 원인이다. 내 잠재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이야기다. 내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에게 빛이 될 수 없다. 내 빛이 죽어버리면 이상한 상황과 사람만 붙기 시작한다.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였다. 그래서 30살이 되기 전까지 자기계발책을 본 적이 없다. 몸으로 마음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수도 없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정말 악착같이 버텨도 상황이 자꾸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면 이번 생은 글러나 보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아주 잘 안다. 하지만 그럴 때가 가장 중요하다.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대로 좌절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고 그게 운명을 가르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 인생의 평가 시간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실 누구보다 제일 바꾸기 힘든 건 가족이다. 형편이 안 좋았거나 지금 그런 가정일수록 그 마인드를 바꾸기가 정말로 힘들다. 도저히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조금 돈이 몰라치면 이런저런 일이 터져서 흔적 없이 날아가 버린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자꾸만 벌어지는 이상한 환경 탓에 하루살이 인생을 벗어나지 못한다. 겨우 몇 백만 원 모았는데 가족 중에 누가 사고가 나거나 아파서 입원한다. 보험도 하나 없다. 사랑, 연애, 그런 사치 부리지 말자. 이 말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진짜 다 놓고 싶어진다. 마음을 다잡아도 또 상황에 흔들리고 다 놓고 그만 끝내고 싶고 그러다가 다시 마음 잡고 살아보고 그 무한반복의 세계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것만 같다. 그래서 진짜 바꾸기 힘든 것이 내 마음이다. 친구가 없다는 것, 외롭다는 것, 그게 마치 큰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마인드셋을 제대로 갖추려면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내가 겨우 잡아놓은 마음을 아주 쉽게 흔들어 놓는 것은 가족이고 지인이고 친구들이었다. 불안한 마음만 잔뜩 심어주고 정작 일이 터지면 내 탓이 되는 것이다. 끊어야 할 인연은 확실히 끊어내야 한다. 누구라도 내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어 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을 끊어내야 한다. 그 밑바닥 인생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게 오히려 나은 것이다. 외로운 마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먹고 살기 바쁘면 외로운 마음도 사치다. 일단 사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그냥 막 살면 안 된다. 진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원하던 일이 붙고 돈이 붙고 생활이 붙고 인생이 붙고 인연이 붙는다. 외로워서 힘들어서 지금이 고통스러워서 인생 끝났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내서는 안 된다. 어떤 책에서 그런 마음으로 자살을 한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서도 현세와 똑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즉 현세에서 마음이 행복하다 죽으면 죽어서도 천국을 맞이하고, 현세에서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다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현세 그대로의 고통을 안고 떠돈다는 것이다.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죽게 되지만 기왕 늙으면 죽게 되는 거, 이렇게 살다 가면 억울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남은 잘 사는데 내가 못 살 이유가 있을까?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한다고 해도 그건 지금의 문제이지 그 문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문제들은 그저 핑곗거리를 만들어낸 내 소관이라는 얘기다. 어느 뇌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인간은 팩트로 사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산다. 인간은 허상을 산다. 자신의 기억을 완전한 팩트라 믿으며 허상 속에 사는 게 인간의 인생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기억이 쓰레기 같아서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아니, 아예 소각해버려라. 그건 팩트가 아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만 남기고 현실에서도 좋은 기억이 될 만한 그 무언가를 찾는 소꿉놀이를 해보라. 어떻게 좋은 기억만 남기냐고 할 것이다. 악몽에 시달리며 수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잘 안다. 그럴 때마다 미친 척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된다. 라고 외쳤다. 내가 떠올린 쓰레기 같은 기억으로 내 인생을 더 이상 냄새나는 하수구에 넣기는 싫었기 때문에 뭐든 해야 했던 것이다. 진짜 딱 그거 하나 차이다. 그게 신이 걸러내는, 결국 해내는 자의 마인드라고 생각한다. 그 마인드라면 사실 못할 게 없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니까짓 게 뭘 하겠어? 라는 말에서 너는 뭐든지 잘하잖아 라는 말을 듣게 된다. 재밌다 생각하면 재밌어진다. 이게 시험 시간이다 생각하면 그걸 통과하고 싶어진다. 한 번에 다 되면 재미없을 것이다. 어차피 내가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나도 나름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도 잘 안다. 등산이 힘든 걸 알지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것도 안다. 삶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인생 게임을 하나씩 클리어해나가는 과정이 재밌다는 것도 안다. 예전에 몇십억 부자랑 밥을 먹으면서 나름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내가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자꾸 지나간 힘든 얘기 곱씹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마. 내 에너지까지 빨리는 기분이야. 가난에 허덕이는 기 빨리게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내 과거, 내 환경, 내 주변인을 가해자로 만들지 말자. 가난과 성공은 모두 내 선택사항이다. 우리는 이제 중간쯤 와 있다. 진짜 바꾸기 힘들었던 그 마음가짐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본인 스스로 기특해해도 된다. 이제 오늘이라는 인생 게임에서 꼭 클리어하고 한 단계 올라가자. 내가 바라는 정상은 반드시 내 눈앞에 나타난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빛이다. 내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단 하나의 영롱한 빛이 바로 나이다.